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서울 네. 전셋집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고요. 서울 전셋집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2년 2개월 만에 역전이 됐고 지난해 겨울과 비교하면 수요 위축이 뚜렷하다. 네. 그런 거죠. 네. 지금 이런 정책 효과가 그 전까지는 뭐 3차례, 4차례 지금 얘기하신 거 7차례? 네. 6차례였나요? 뭐 그렇게 넘어가고 바뀌었지만 지금은 일단 뭐 금리 인상도 묶여 있고 네. 그다음에 전세 수요도 많이 줄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랑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제는 네. 머리를 트는 상황이 아닌가.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네. 뭐 물론 저도 사실 비슷하게 얘기를 네네. 했던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을 받쳐주고 네. 오히려 밀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 네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분명히 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 약간 아래로 꺾였다고 해서 전체적인 게 꺾였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급이 많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기사에서. 네네. 그 공급이 많다라는 게 공급이 늘어나서 많은 거냐 수요가 줄어들어서 많은 거냐 네.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근데 수요가 네. 많아져서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를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네. 결국 정부 규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매물을 내놓는 물량들 있잖아요. 네네. 내놓는 물량들을 자꾸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조금 다른 포인트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다시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있을 때 네. 공급과 수요가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이 되게 많다라고 네.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급이 많다라는 건 매물이 쌓이고 있다. 네, 공급의 총량이 많다라고 하는 네네. 개념이잖아요. 네네. 공급의 총량이 많다. 네. 근데 지금 공급의 총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공급의 총량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실상 지금 현재 공급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더 줄어드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전세 수요가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그러니까 전세 공급을 내놓는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많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요즘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위축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내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년이 됐을 때 아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 됐을 때 원래부터 공급 자체는 적었다. 네. 공급 자체는 적었는데 그 공급 자체에다가 이제 그 물량 자체의 그 가격대를 올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비싸면 안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2년 전에 네. 2년 전에 했던 가격이 지금 굉장히 전세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더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거기보다 좀 낮추면 나가긴 하겠죠. 네네. 아니면 사람들이 이동해야 돼요. 외곽으로. 그 지금 전세 가격은 좀 안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요와 공급 얘기하면서 지금 주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의 어떤 특정 시점이거든요. 네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래프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전세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하향 안정세 같이 느껴지실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아니라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건데 CG 좀 빼주세요. 예, 부동산 안 로고도 빼주세요. 네, 화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전세 가격 추인데. 네, 이게 지금 그 방금 보내주셨던 그건데 서울하고 수도권의 네. 전세 가격 상승률을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위에 거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인데요. 파란색이 서울이고 그 주황색이 수도권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간은 2018년도부터 지금 2021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네네.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1년 11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지금 꺾인 거로 안 보이죠. 의외로 꺾인 거로 안 보이고 그러네요. 직전에 예를 들어서 9월 달 이후부터 높은 구간. 네, 9월 달 이후부터 네. 그 10월까지는 분명히 꺾인 구간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상 지난 2020년도 한 5월, 6월 이때 네. 이후부터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그 이전에 한 몇 년간 구간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돼야지 꺾였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지금 이 구간에 있는데 꺾였다고 얘기하는 건 말장난이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진폭이라는 건 발생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갖다 붙여서 뭔가 설명을 하기에는 네. 상당히 조금 좀 편협한 시각인 것 같고 결국에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안정되거나 전세 가격이 꺾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려면은 네.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초반 구간까지의 하락률이 나타나야지 네. 상승세가 이렇게 별로 없는 상태에 나타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의 구간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네.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네. 왜냐하면은 11월 비수기잖아요. 그죠. 예, 비수기라고 하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전년 대비 이제 전세 가격 상승률 부분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올해 상승률 한번 보시면 이게 올해죠. 네, 그게 이제 수도권, 네, 왼쪽에 서울. 있는 거는 서울이거든요. 네.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상승률이 높다는 게 나와요. 10% 이상 올랐네요. 네, 되게 높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이전에 몇 년 구간 지금 2018년, 19년 보게 되면 별로 안 오르게 보이실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돼줘야 이걸 가지고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과 2021년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일어나는 그 해 2022년은 2020년의 모습 그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네.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낮게 해도 예전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게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낮게 하지도 않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네.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네. 이번 주 제가 가져왔던 또는 이제 우리 신사임당에게 보여주셨던 이 기사들, 네. 이 기사들을 가지고 그래서 하락하겠네. 네. 라고 판단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거 아니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가격이 주춤하다. 물론 잠깐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저번 달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저번 달 엄청 너무 심하니까. 근데 지금 올해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 보통 7월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 한 부분이 발생되게 내년 7월쯤일 텐데 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7월쯤에 뭐 전세 가격이 6억이었다. 근데 네. 지금 8억이었다. 그러면 아무리 낮춰서 좀 적게 나온다고 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네. 그 6억짜리가 8억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7억 얼마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럼 결국에는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때 또다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 네네.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구간에 있는 거네요. 상승률 자체는 높은 구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착시 효과예요. 네. 그 부분을 갖다 강하게 포착을 해서 그래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그 전체적인 덩어리는 높은 덩어리인데 네, 상승률을 있는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약간의 어떤 특정 부분을 집어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어떤 분위기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